시대적 사명이죠, 어찌 보면. 해야 되는 일이라서 가서 했는데, 하다 보니, 아, 이게 꼭 그건 아니네. 정치는 좀 다른 거네라는 걸 언제 깨달게 되셨어요? 조금 해보고 금방 알았죠. 몇 년 해보고. 몇 년? 예, 한 3년 정도 해보니까, 이제 제가 복지부로 갈 때. 장관 하실 때? 이제 2006년 2월 달에 제가 임명장을 받았는데, 이제 2005년 여름에 제가 이제 정부로 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당에서는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이 당은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저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만 정치하겠다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치 공직에 온 이상 뭔가 좀 내가 꼭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정부로 보내달라고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고 인사청탁을 하신 거네니까. 예, 자천을 한 거죠. 그래서 승낙을 다 받았어요. 이미 받아놓고 이제 김건태 장관님이 당으로 복귀하시면 그 자리에 간다. 복지부 장관으로. 그래서 가서 할 일들도 미리 다 계획을 해두고 그때쯤에 알았어요. 근데 그때쯤에는 알았는데 너무 멀리 와서 바꿀 수 없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정치가 있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해주는 정치가 있어요. 대중 정치는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해주는 정치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첫 3년간을 제가 하고 옳다고 믿는 일, 제 생각에 대한민국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일,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걸 못하게 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일에 그렇죠. 굉장히 많은 정력을 쏟았단 말이죠. 이제 그 일이 잘 되지도 않았고, 또 그러다 보니, 또 일을 할 수 없게 됐어요. 이제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정치를 했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기대한 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묘한 차이인데, 워낙 야단스럽게 정치를 했고, 또 대통령하고 가깝다고 그러고, 등등의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저한테 어떤 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단지 싸움이 아니라 뭔가 이루어내는 거. 내가 원하는 걸 해주라. 이 요구가 있었고. 대중의 요구. 저는 이제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서 오는 불일치, 마찰, 불화, 갈등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첫 3년 정도를 그렇게 해보고 나서 이거는 극복하기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했고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걸 하고 떠나자. 그래서 이제 복지부로 가서 건강보험 문제나 국민연금 문제나 제 소관은 아니지만 공무원연금 문제나 기초연금, 장교양보험 이런 것들을 한 거죠. 가서 열심히 한 1년 반 동안. 예. 그리고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 퇴임한 2008년도에는 저도 총선에서 낙선하고 대구에 가서 그걸로 다 끝났어야 됐다고 봐요. 예. 한 5년 정도 더 그 뒤를 끌었는데 그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다 그 생각을 하죠. 그건 왜 5년을 더 끌었고 왜 안 좋았다고 보시는지. 그게 이제 노 대통령이 안 들어가셨으면 제가 아마 그대로 이제 지금도 정치를 하고 계셨을 수도 있죠? 아니요. 자연스럽게 과도기를 거쳐서 사라졌을 거예요? 정치에서는. 왜냐하면 그때도 이미 정치를 거의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 책도 그 이후에 2권 정도 냈었고 그래서 이미 작가로 다시 활동하기 위한 전환을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그 일이 있어서 또 옛날에 같이 활동하던 분들이 또 권하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 불합리한 이 정치 구조, 정당 구조 이거를 바꿔야지만 나는 대한민국이 달라질 수 있다 생각했는데 이제 사람들은 또 다른 걸 원하더라.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더 해보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참여당, 통합진보당 이렇게 해서 이른바 제3의 강력한 정당을 건설함으로써 대한민국 정치에 실질적인 경쟁을 도입하는 시도? 그걸 마지막으로 해본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안 됐죠. 그래서 이제 더 내가 뭘 주장을 하고 뭘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거의 10년에 걸쳐서 주장을 할 만큼 했고, 그리고 대중의 판단을 여러 차례 선거를 통해서 받아봤기 때문에 이제는 내 자신을 흘러간 물로 규정해야 될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떨어질 때는 물레 방아를 돌리죠, 물이. 그러나 그 자기 시기가 지나서 밑으로 흘러가고 나면 그 물은
다시 못 돌려요. 방아를. 못 돌리죠. 예. 그래서 예. 이제 내가 어디 있는지를 가늠해 봤을 때, 한 시기 동안 내가 열심히 물레를 돌렸다. 방아를 돌렸다. 그걸로 충분하다. 그리고 지금은 나는 그 시기를 지나서 더 아래쪽으로 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나한테 맞는 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소위 책 읽고 글 쓰고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편안해 보이시고 우선. 그거야 일 자체가 편하니까요. 한 30년, 뭐 더 길게 50년 이렇게 잡으면 참 대단한 성취를 이룬 우리 국민이에요. 민주화, 또 산업화, 뭐 정보화,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게 참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뭐 많이 있고요. 그런데 좀 짧게 한 15년을 놓고 보면 그 15년이 바로 이제 우리 유 작가께서 정치를 시작하셨던 때로부터 지금까지란 말이에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데 정치가 별로 변해서 좋아진 것이 없다. 뭐 스스로 이런 여러 가지 실천과 노력을 해봤으나 잘 안 됐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정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지난 15년을 돌아보면 별로 좋아진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2000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하면 2000년이면 IMF 직후예요. 그때부터 15년간 그럼 대한민국이 안 달라졌냐?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었죠. 중증장애인들이 전동 휠체어 타고 길바닥으로 다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15년 전에는 상상도 못 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전국의 요양병원, 요양원이 몇 개나 됩니까? 예. 지금 장기요양보험 들어와서. 새로 제도가 만들어졌고. 예, 그전 같으면 월 300, 400만원씩 내야지 시설에 모셨는데 지금 60만원, 80만원 정도면 시설에 모신다고요, 자식들이. 예. 그런 거 들어왔고요. 어르신들 뭐 한 20만원씩 줘서 돈 들이잖아요. 국가가. 기초연금. 돈 들이던 것도 없었던 거고요. 장기요양보험도 물론 없었고. 그러니까 제도 면에서 보건, 문화 면에서 보건, 우리들 사람들 사이의 관계 면에서 보든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그러네요, 바뀌었어요. 또. 예. 다만. 근데 왜 답답하죠? 다만 질적인 변화, 이제 업그레이드가 잘 안 된다는 느낌인 거죠. 업그레이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격차, 양극화, 그러니까요. 불평등 이것이 굉장히 심화되고 구조화되면서 구조화되었어요. 구조화라고 표현하는데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뭐 양상이 심해진 것이 아니고 이 심한 것이 하나의 이 시스템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 근데 그 과제가 그 15년 동안에 새로 생겼죠. IMF 이후에. 이제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정치 메커니즘이 그런 대로 작동은 돼요. 지금 뭐 우한마 전기톱도 안 나오고 요새는요. 그렇잖아요. 우한마 전기톱 등장한 때가 10년 전이에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뭐 가서 문자 가지고 막 쇠꼬쟁이 가서 뜯어내고 이랬던 게 10년 전 일이고요. 본회의장에서 철철 울던 거 무슨 나오네요. 그런 거죠. 뭐 의원들끼리 막 몸으로 끌어내서 집어던지고 하던 그게 불과 10년 전 일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나라 국회가 문제 많은 것 같지만 때 되면 예산 다 통과시키고요. 미국처럼 뭐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는 사태도 없고요. 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시끄럽게 막 대통령은 국회가 뭐 하냐 뭐 타박하고 국회는 대통령이 국회 무시하냐 욕하지만 좀 지체되고 이렇게는 해도 법은 다 통과돼요. 또 때 되면. 그러니까 한국의 국회, 한국의 민주주의도 아주 품격 있고 수준 높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대로 작동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가 우리 수준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뭐 얘기가 좀 가다 보면 항상 우리 수준 아닌가? 거기로 가는군요. 우리 수준을 알자. 그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치를 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하면 정치하는 놈이 국민 가르치려 든다. 글쎄요. 이런 말 들었고요. 그다음에 국민 탓한다 이런 말 들어서 정치는 무조건 대중한테 아부해야 돼요. 왜냐면 아부하지 않는 순간 대든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두 번 그런 얘기 했다가 되게 욕을 먹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정치 안 하니까 지식인으로서 지식인은 대중한테 아부할 필요도 없고 아부해서도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중에게 아부하는 지식인이 너무 많아요, 사방에. 아부하는 칼럼, 아부하는 논평, 텔레비에 나와서 아부하는 발언. 지식인이 왜 대중한테 아부를 해요? 지금 우리 정치가 이런 것은 훌륭한 시민의 수가 아직 적고 그 훌륭한 시민들 중에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해놓고는 정치가 훌륭하지 않다고 막 욕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 현주소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뭐 이제 정치인 아니니까 대중한테 아부할 필요 없으니까 할 말하고. 예,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네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달라진 것도 많고 어느 정도 또 세상도 굴러가고. 그럼요. 다만 질적 쇄신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다. 예. 그리고 문제의 핵심과 본질인 양극화 이런 부분들을 정치가 우선 의제로 잡지를 못한다. 제대로.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거예요. 지금 그 지난 네. 20년 가까운 세월을 하나의 숙제에 직면해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해결되리라는 전망도 안 보이고 예. 그리고 그걸 해결하려면 정치의 작동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달라져야 되는데 왕창 달라야 예, 되는데. 그게 안 달라지니까 해결될 전망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지금 상황이 비관적으로 보이고 모든 것이 다 나빠진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되지만 사실 대한민국은 계속 앞으로 가고 있어요. 하긴 또 그러고 나서 보니까 대한민국만의 숙제가 아니네요. 그럼요. 전 세계의 모든 국가도 제대로 못 풀고 있는 숙제네요. 그럼요. 그게 이렇게 쉬운 문제 같으면 어느 나라가 해결을 못 하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과제를 인식하고 다만 너무 비관에 빠지지 말고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더 많은 진전을 원하면 더 훌륭한 시민이 돼서 정치에 많이 참여해라.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우선 말씀이군요. 진짜 우리나라가 더 품격 있고 더 훌륭한 사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정치가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정치로 바뀌기를 바란다면 내 자신이 더 훌륭한 소망, 훌륭한 감정, 훌륭한 지향, 훌륭한 태도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시민들이 많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앉아서 나는 훌륭한데 정치가 엉망이야. 그렇게 해서 맨날 논평하고 욕하고 돌 던지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 많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그래도 눈에 띄는 사람이 있으면 저 세액공제 10만 원 기부라도 하고요. 뭐라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 욕하는 걸로 그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 내가 가진 의무나 혹은 권리 행사가 제대로 된 거냐? 천만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들 시민 각자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거 있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정치에 불만을 터뜨리고 욕하는 거는 자유지만 진짜 좋은 정치를 원한다면 참여해야 돼요. 어떤 형식으로든. 저는 그것이 부족한 것이 우리나라는 훌륭한 시민들이 많아요. 미국에 비해서 시민 대 시민으로 놔서 미국보다 뭐 크게 빠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여를 잘 안 한다. 참여가 진짜 적어요. 그런 의미의 정치를 지금도 하고 계신 거죠? 유 작가님께서도. 저는 이제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은 시민들이 더 훌륭하게 살고자 하는 시민들이 있을 때 거기 뭐라도 하나 좀 서로 이렇게 교감하면서 보탬되는 거 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죠. 또 이런 말씀 해주시는 것도 일종의 정치 아닙니까? 세상에 정치 아닌 게 없죠. 또. 정치라는 것은 고전적으로 규정을 하면 국가 권력의 기능과 작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려는 모든 개별적 집단적 행위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평범한 시민들도 개인적으로 정치를 할 수 있고요. 예. 또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를 할 수도 있고요. 직업으로서 정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누구든. 저는 제가 공화국의 한 시민으로서 또 이제 글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제가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그냥 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이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이 활동을 하는 건 아니다? 예. 그냥 좋아서? 그냥 저 자신을 표현하는 일이기도 하고, 제가 이 사회 속에서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런 정도, 이것도 못하면 제가 뭐 하고 살까요? 10년 후의 모습은 혹시 그려보셨어요? 10년 후면 제가 이제 65이 이미 훨씬 넘어서 시골 은퇴해 있겠죠, 10년 후에는. 그때는 글 안 쓰실 거예요? 글을 쓰긴 할 텐데, 이제 조금 높은 수준의 지적인 긴장감을 요구하는 글은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때 되면. 세상도 빨리 변하고, 또 제가 공부를 얼마나 또 열심히 그때까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건강이 또 허락할지도 알 수 없는 일이라서, 그때가 되면 좀 긴장도가 낮은 글 쓰는 일, 그리고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80, 90까지 역작을 쓰시는 그런 학자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가끔 있죠, 그런 분들. 그런 걸 좀 목표로. 이 세상의 공동묘지에는 자기가 너무
중요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무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 쓰실 거라 이거죠? 아마도 제가 가늠해봐야 되겠지만 10년 정도 지나면 좀 어렵지 않을까 그 생각하죠. 저는 목표를 좀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들 빨리 은퇴하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 리영희 선생님이 이제 많이 편찮으시기 얼마 전에 딱 선언을 하셨잖아요. 더 이상 안 쓰겠다. 글을 발표하지 않는다고.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짚어보면 이제 이 신체의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는 거는 정신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리영희 선생님은 굉장히 냉정한 분이시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예. 한편으로 굉장히 낭만주의적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 굉장히 냉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때 딱 가늠해 보시고는 나는 더 이상 어떤 강한 메시지를 전하는 글은 쓰면 안 되겠다. 이게 알겠습니다. 판단하신 거예요. 네, 저도 네. 그분이 제가 주관적으로 의존하는 선생님이셔서 우리 선생님처럼 나도 늘 가늠해 가면서 살아야지. 네, 아무튼 오래도록 하시고 싶은 얘기를 유시민의 스타일로 꾸준히 해나가시는 그런 활동을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덕담 감사합니다. 제가 덕담을 너무 까칠하게 받았네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글 잘 쓰기 다시 한번 되새겨 드릴게요. 주제의식을 명확히 잊어버리지 말고 중요한 정보 그리고 단문으로 써라. 그래서 이거 나도 쓰겠네 하는 글 그게 잘 쓴 글이다. 네, 기억하시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